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지난 2월 25일 변론을 마쳤죠. 자, 지금 34일이 지난 오늘 3월 31일 현재까지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무려 3배 이상 긴 시간을 논의에 할애를 했지만 아직 선고일조차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건 접수 후에는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변론 종결 후에 지금 평의가 시작되면서요, 신속 처리 방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문영배 작품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고일 지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헌재 판결을 둘러싼 예측이 지금 난무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해서 기각으로 바뀌면서 흐름이 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누가 했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했어요. 부장판사가. 왜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기현 판사가요, 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할 때 그 재판관, 대법원 재판관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를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했나, 왜 비상계엄했나 하니까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 것을 지기현 판사가 느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속 취소했다는 거야.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전반적인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 전원일치로 해서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스카이데일리에 의하면은요, 지금 헌재 내부 소식통과 법조계 그리고 정치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지금 완전히 변화가 일었어요. 지금 인용 5, 기각 2, 각하 1명이었는데 인용이 4, 기각이 3, 각하 1. 그럼 5대4 아닙니까? 5대4. 5대4가 아니죠. 8대4. 인용이 4, 기각이 3, 각하가 하나면 8대4야.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소식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부 전원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야당 역시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이재명이 하고 박찬대가 알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영배와 이재명이는 소통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문영배하고 이재명이가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문영배는 헌법재판소법 제9조를 위배하는 것이죠. 왜? 재판관이 정치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정치에 참여 금지하게 돼 있어요. 아마 사전에 이런 약속이 안 됐나? 야, 네가 문 소장, 대행, 네가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하면 너 퇴임한 후에 다시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말이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소장하면 돼. 아마 이런 서로 약속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하고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상목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줄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지난 2월 14일 날. 그것을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은 음모대란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을 강행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서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까지 양측의 치열한 아마 수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야당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관 권한 대행에게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국무회의 무산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2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여당에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령 개정에는 좀 시간이 들겠지만은 법제처의 협력을 얻으면 하루 만에도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뭐 효력 정지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에는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야당이 예고한 대로 말이죠. 4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대통령 추천 목신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을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임명은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야당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마은혁과 함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헌재는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마은혁 임명의 사활을 건 야당과 여당 대응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관심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맹자의 천명편에 나오는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글이 있다. 2021년 3월 3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 말을 문 대행에게 전해본다. 여러분, 문영배 대행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인용과 기각보다는 8대 0으로 각하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탄핵 평결을 해서 선고일을 결정한다면 4대 4, 인용은 4, 기각은 3, 각하는 1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헌재 소장 대행 문영배는 하루빨리 선고일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각하로 가는 길이 문영배 살 길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